난소 제거했다 그러면 휴유장애 상태다. 그럼 보험료 납입 면제도 본인이 한 번 더 훑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상훈 손해사 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 정사 한상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은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보시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난소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난소는 참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난소암과 관련된 분쟁도 있고 수술비와 관련된 분쟁도 있고 장애 진단과 관련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난소를 제거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진단금 관련된 분쟁을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암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난소 제거는 난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궁 때문에 또 이제 난소가 문제가 돼서 부속기절제술까지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난소 때문에 발생하는 분들만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궁암에 걸리신 여성분들의 연령대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암에 걸려 자궁을 절제하게 될 때, 한 번 수술할 때 자궁암이 주변 쪽으로 침윤하거나 퍼지거나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소까지 다 제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잖아요. 부속기니까요. 근데 진단받은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젊으시다면, 난소는 임신과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 여성 호르몬을 배출하잖아요. 난소를 제거했을 때는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떻게든 젊으신 분들은 살려놓겠죠. 임신은 못 하시더라도 자궁을 절제하니까.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라도 남겨놓겠죠. 그런데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궁암에 걸려서 난소는 정상이지만 굳이 이제 호르몬 배출이 안 되시는 난소의 경우에는 전이 위험이 더 크니까, 리스크가 더 크니까 제거를 하겠죠. 이 제거에 대한 목적이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예방 목적이냐, 이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겠죠. 오늘 제가 찍고자 하는 영상의 의도는 치료 목적이냐 예방 목적이냐는 지금 수도 없이 싸우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기보다는 치료 목적이신 분들, 난소에 정말 병변이 있으신 분들, 낭종이나 이런 병변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있고 한쪽은 정상인 경우가 있겠죠. 이 난소를 한쪽을 제거하고 반대쪽은 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을 제거했을 때 결국은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경우가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50%에 해당되는 장애지급률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질병휴유장에 1,000만 원을 가입하시면요, 50%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대부분 질병휴유장에는 맥시멈으로 잡으시는 게 한 계약당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잡으세요.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분쟁이 되고, 부수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장애지급률 50%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보험금은 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의 기간이 길다면 매우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난소를 두 개 다 제거를 한 경우인데, 하나는 가입 전에 제거하고 하나는 가입 후에 제거해서 결국 가입 후에 50% 상태가 된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분쟁이 조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한 겁니다. 가입 전에 제거를 했으면 질병 고지가 된 거 아닌가요? 그게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담을 걸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쪽 제거해도 이거는 질병휴유장애 대상이 아니죠. 어떤 보험사가 가입 전에 난소제 하나 제거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고지를 하면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수, 거절, 부담보, 보험료의 할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험료 할증을 만약에 이 사람의 위험률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보상 안 하는 걸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넘어가잖아요. 보험료는 안 올릴 테니까 이 부위, 이 질병은 보상 안 돼 라고 해서 부담보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입 전에 한쪽이 고지 대상에 해당이 돼서 아주 친절하게 고지를 했어요. 가입 이후에 반대쪽 고지에서 질병휴유장애 상태가 돼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바의 상황이 생긴 거니까 지급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피디님 잘 말씀하셨는데 고지를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되죠. 고지를 제가 안 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방금 말한 일반 표준체 가입자분들이 한 분 부류가 있을 거고, 고지 대상이 축소가 된 유병력자분들이 이렇게 계실 텐데, 고지 대상을 저희들이 봤을 때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고지를 안 한 경우라면, 일반 표준체에서는 난소를 하나 제거했다면 뭐예요? 수술이잖아요. 5년 이내에 수술이 해당이 되겠죠. 일반 표준체 가입자인데 5년 안에 해당이 됐어. 근데 본인이 부실 고지를 해서 고지를 못했어.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이 될 거고요. 유병력자는 대부분 325니까 2년 안에 수술이잖아요. 2년 안에 수술이 해당돼. 근데 그걸 고지 안 했어.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이게 되겠죠. 그러면 계약도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고지할 필요가 없으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5년 이전에 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3년 이전에 했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싸울 준비를 이제 해야 되죠. 왜? 내가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말해? 고지 대상에 해당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PD님이 설계사님이에요. 그래서 고지를 했어요, 설계사님한테. 근데 설계사님이 청약서에 써서 언더라이팅 부서에 넘겼다 치자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거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인수할게요 라고 할까요? 부담보 잡아버리죠.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왜요? 계약 체결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고지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한 걸음인 거죠.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는 어떤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난소장애 말고 그냥 일반 장애, 약관을 보면 신체 부위를 13개로 나눠서 장애를 평가하고 있고, 장애의 상태에 따라 장애 지급률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가입금액 대비해서 주는 거죠. 장애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심사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진짜 50%가 맞아?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약관에서는 어떤 경우 50%,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20%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50% 맞아? 이런 분쟁이 하나 가지가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영구장애가 맞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상해나 질병이냐에 따라서 이거 정말 상해로 발생한 거 맞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난소를 보자고요. 보험약관에서 여성 생식기의 난소를 다 제거한 경우에는 지급률 50%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장애율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면 장애 진단서를 뗄 필요도 없죠. 그럼 두 번째, 장애 기간과 관련돼서 이거 영구장애 맞아? 영구죠. 왜요? 다시 생겨요, 난소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난소 휴유장애는요,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난소가 하나가 가입 전에 제거했다면 보험사가 뭘 물고 늘어지겠어요? 이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보험 사고가 ING다. 최초 발생 시점은 이쪽이요, 가입 전이었고, 이분은 가입 시점이 이미 현증인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쭉 오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장애 상태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보험 사고는 가입 전이다. 보상할 수가 없다. 당신은 가입 전 사고다. 왜냐하면 장애 진단비 지급하는 그 약관에 보면 보험 기간 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가입 전에 난소 하나 제거, 가입 이후에 하나 제거해서 종국적으로 두 개를 다 제거해서 보험 기간 중에 지금 우리가 장애 상태가 된 것은, 이 청구권에 대한 핵심 분쟁은 보험 사고에 대한 해석을 언제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약관 규정이 없냐? 있어요. 장애는. 근데 소비자분들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암보험금을 가입하면 암특약에 쭉 이렇게 돼 있죠. 암보험이 주계약이면 주계약에 쭉 있어요. 근데 장애는요, 심사 규정이 다 갈라져 있어요. 장애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장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이만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장애 분류표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맨 뒤에 별표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별표를 또 읽다 보면 자기 신체 부위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겠다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표도 봐야 되고, 특약으로 잡혀있다면 특약 상품의 약관도 봐야 되고, 주계약 상품의 보통 약관도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 상태가 가입 전에 있을 경우에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PD님께서 사고가 났어요. 척추체 장애를 입어서 15%의 기형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럼 15% 장애가 생긴 거죠. 그런데 알아봤더니 가입 전에 사고가 하나가 또 있었어. 그래서 척추 장애가 이미 있었어.
그래서 가중된 거야. 그런데 그 장애를 평가했더니 10%야. 10%의 장애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한 것으로 보고 5%만 주겠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야, 우리는 이미 보험금 절반 가까이 준 거니까 절반 깎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얼토당토한 하는 심사자도 있어요. 절반 50% 감액하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가입 전에 난소 하나 제거한 게 장애 진단이 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난소 장애는 2개를 다 제거했을 때예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보험 사고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자, 난소가 하나가 제거된 게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발생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뭘 들먹이겠어요. 보험 기간 중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보험 사고, 그래, 너네가 말하는 그 보험 사고 지급 채무는 여기 있는데 그게 언제냐고, 보험 기간 중이냐고 아니냐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지금 피디님이 보시기에도 피디님도 이런 업계에 좀 오래 계신데 이런 사고가 흔할까요? 흔치 않죠. 안 하요. 흔치 않지만 전 자주 겪어요. 왜냐면요, 젊은 분들이 겪어요. 난소 하나 있는 거 살리려고. 그래도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난소에 낭종이 있다 치자고요. 낭종이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제거했어, 깔끔하게. 왼쪽에 없어서 살려놨어. 이렇지가 않다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왼쪽이 예후가 좋으니까 이것만 빼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지 아닌지 병원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죠. 다녔겠죠. 그러면 고지 대상을 수술만 보면 될까요? 3개월 안에 갔는지, 추가 검사 1년 안에 했는지, 5년 안에 7일 이상 계속해서 통원 치료가 있는지를 보겠죠. 그러니까 가입 전과 싸그리 들어서 보험회사가 보겠죠.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가 이기기 힘든 분쟁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가 자주 저도 접하다 보니까 이거 소비자분들이 그냥 당하겠는데? 암에 걸려서 양쪽 난소를 제거했다 치자고요. 아니면 그냥 낭종이 있어서 다 제거했다 치자고요. 그럼 보험사가 양쪽에 다 무슨 병변이 있어서 이걸 제거하면 보험회사가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 이거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이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야, 이게 예방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이 돼가니까. 근데 가입 전에 하나가 있고 가입 이후에 하나가 됐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 보험회사에서 논리상 보험기간 중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 소비자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맞거든, 보험사 얘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험 분쟁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고 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약관으로 돌아와서 약관에 없어요. 이런 사례를 담아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불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작성자 불이익이라는 건 인터넷에 많이 아셔요. 그래서 약관 작성을 너네가 했으니까 잘못 작성한 거니까 너네들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작성자 불이익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작성자 불이익은 말 그대로 보험 약관의 단어나 내용들이 불분명한 경우,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작성자의 불이익으로 해석하라라는 거지, 지금은 아예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보험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법률 싸움이 되는 거죠. 상법 제4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상법에 대한 내용, 보험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이냐, 플러스 약관규제법상의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손해사정사니까 이런 법원 판례나 상법이나 이런 법률을 얘기하는 건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책약관 축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약관의 해석 원칙에 대한 부분이 약관에 있어요. 많이 활용되진 않지만 이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다 라는 조항이 약관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약관에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한테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소비자도 약관에 있는 내용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특히 서류를 작성하고 서면을 작성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약관 해석 원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33조 이렇게 해서 좀 앞부분에 있었다면 약관 조항이 많지 않을 때, 지금은 40조 이하로 뒤에 밀려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소비자분들이 볼 필요도 없죠. 약관 해석을 하겠다는 거 그걸 누가 봐요? 설계사님들이 왜 봐요, 그걸?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고, 사실 보험 분쟁할 때 그 약관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손해사정사도 많이 없어요. 사례를 주장하니까. 근데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면책약관은 축소해서 해석해야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험회사가. 그럼 그건 축소해서 해석해야죠. 보험사고도 이때 발생했으니까 우린 청구권이 있는 거고 이때는 보험사고가 말 그대로 없는 것이고 이 약관 조항 자체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가 형성돼서 보험회사랑 싸우는 건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치료냐 예방이냐가 우선 첫 번째로 입증이 돼야 되고 그 난소 제거한 게 치료여야 되고 오른쪽 떼는데 나중에 왼쪽 괜히 남겨뒀다가 괜히 합병증만 생기니까 같이 뗄게요 해서 떼버리는 거면 그거는 싸울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지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이 안 돼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통과하신 분이라면 이거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결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상해보험은 50% 하면 막 요즘 억 단위로 가입하고 몇십억 단위로 가입하니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질병보험의 50%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가입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1억까지 열어주질 않거든요. 한 2천, 3천이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받는 게 어디예요? 그분이 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분은 암이 아니니까 수술비, 실비, 입원비 그냥 요만큼 받고 끝나는 건데 후유장애 진단비로 1,000만 원대 돈을 받으시는 거면 굉장히 크죠. 단체 보험에 질병 후유장애가 있으신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직원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납입 면제까지. 아, 그럼요. 납입 면제가 더 크신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가 크면 클수록 납입 면제가 더 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나이 들어서 난소 제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난소 제거 때문에라도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라라고 저 공부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강사님께서 얘기를 쓱 하고 지나간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얘기를 하셨구나. 나이 드신 분들 5, 60대 되신 분들 이렇게 아니면 젊으신 분들이라도 호르몬 계열의 이상이 생겨서 난소 제거하시는 일이 흔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출산한 여성이라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일이 없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시거나 난소를 다 부속기 제거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장애 진단이 된 거니까 우리가 장애 진단서 발급하는 거 우리가 곁다리로 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보험 약관에서는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나 치료해줬던 의사들이 장애 진단서를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반 진단서로 발행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장애진단서 끊어오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장애진단서 끊는 것부터가 소비자들은 일인데 그 난소 제거하시는 분들은 이미 장애진단서를 끊지 않아도 장애진단 청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수술기록지만으로도 가능한 거라서 그런 분들은 보험금을 좀 명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입 전에 하나를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못 받으시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싸우셔야 된다. 4, 5년 전쯤에 보험회사에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 질병 후유장애를 굉장히 크게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1년 사이에 거의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때 뭐 증권당 뭐 5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점점 많아지는 것 청구할 같아요. 시기가 오면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제가 그걸 했을 때도 질병 후유장애는 가입 금액을 많이 높게 잡아주질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가입 금액을 굉장히 작게 잡아줬는데 그걸 크게 잡아주고 청구가 들어올 시기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도 왜 질병 후유장애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넣을 수 있죠. 이런 케이스도 사실 소비자분들이 보험회사에 대응해서 싸우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보험사고가 가입 전에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그냥 네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본인이 생각해도 한쪽 제거한 거 맞으니까.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본인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찔리는 것도 있고. 저도 아까 들으면서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보험회사 근무하시는 분들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결코 이 분쟁이 작은 금액 분쟁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런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거나 설계사님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여성분들이 대부분 설계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여성분의 마음을 안다고 이런 청구권이나 이런 산부인과 질환들을 설계사님들한테 많이들 넣으셔요.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술비나 이런 것도 설계사님들이 여성분이고 세밀하신 분이면 그런 여성질환 수술비나 이런 것도 많이 넣으신단 말이에요. 여성분들 가입하실 때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청구 들어오는 거 아 난소 제거했구나 이게 장애라는 거 인식부터 하셔야 돼요. 치료 목적이야 예방 목적이야 뭐야 이런 것부터 밟아 나가시는 설계사님이 진정하게 고객을 위한 분이 아닌가. 간단히 얘기하면 난소에 대해서 양측이 다 제거됐을 때는 장애 상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장애 상태에 해당되게 된 질병이 치료 목적으로 제거가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질병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하니까 청구권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응을 하셔서 본인의 그 보험금 청구권을 잘 활용하시길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난소 제거했다 그러면 휴유장애 상태다. 질병 휴유장애가 없다? 그럼 보험료 납입 면제도 본인이 한 번 더 훑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열정적으로 질병 후유 장애를 고액으로 판매하신 분들은 정말 필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그렇죠. 설계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